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논란과요. 네. 이와 관련한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배달앱 시장의 절대 강자인 배달의 민족이 요즘 이슈를 모으고 다니고 있죠. 그렇죠. 예, 간략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그 배민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네. 배민은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한 5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1위 업체입니다. 그러네요. 예. 2위가 요기요인데 요기요가 한 33% 정도, 3위가 배달통인데 11%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배민은 김봉진이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국내 기업이고요. 기업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입니다만 예. 우아한 이곳의 형제들. 예, 우아한 형제들이 만든 앱이고 요기요와 배달통은 현재 세계 1위의 배달 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기업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작년 12월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를 주고 사느냐? 무려 40억 달러, 4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면 네.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말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넘어갔는데 이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투자한 돈이 한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2조 5천억인데 배달의 민족이 4조 8천억이라면 엄청나게 가치를 인정받은 대단하네요, 거죠. 진짜. 네, 대단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인수가 되면 딜리버리 히어로는 우리 국내의 1, 2, 3위 배달 앱을 모두 가진 거대한 독점 기업이 됩니다. 새 배달 앱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9% 정도 되니까 다 먹은 거죠. 네. 자, 이제 이 정도 독점을 두고 봐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독과점을 규제합니다.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시장 점유율을 50%를 넘기거나 세계 이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공정위는 이걸 독점 혹은 독과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양한 규제를 합니다. 뭐 과징금을 물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번처럼 인수를 해서 시장 점유율 99%에 이르는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것도 공정위가 심사를 합니다. 뭐 인수하자마자 이건 명백한 독점이 형성되고요. 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 분명하다면 공정위가 이 인수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문제는 이번 인수를 공정위가 허락하느냐 불허하느냐인데 좀 애매해요. 단순하게 보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99%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독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 쪽 논리는 배달앱 시장만 보면 독점인데 배달 시장 전체를 보면 독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러니까 배달앱 시장 규모는 뭐 3조 원에서 한 5조 정도로 전문가들이 보던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할 때 아직은 앱이 아니라 직접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 주문까지 합치면 배달 시장 규모가 20조 원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달 앱 시장만 보면 당연히 독점인데 네. 고객이 직접 전화 주문하는 배달 시장까지 포함하면 딜리버리 히어로의 시장 점유율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배달 시장에 뭐 쿠팡의 총알 배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자는 게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장이거든요. 이러면은 선수끼리 점유율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궁색한 논리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요. 지금 심사 중인데 논란거리가 많아서 상반기 안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길게 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의 논란의 발달은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 사장님으로부터 받던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거죠. 네. 뭐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정액제, 그러니까 점주들이 88,000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정률제, 매출의 5.8%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로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인가요? 하여튼 몇 년 전에 배민이 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정확한 명칭이 바로결제 수수료 0%. 고객이 앱에서 바로 결제하시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홍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액제 방식이었던 겁니다. 당시 배민은 점주들에게 수수료 몇 % 떼가는 대신에 한 달에 88,000원씩 받고 끝내겠다. 이 사업 방식을 그때 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0%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이 마치 점주들에게 돈을 안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월정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걸로 뭐 상생 경영이니 뭐 이러면서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랬던 배민이 지금 시장 점유율 99%를 앞두고 다시 과거처럼 매출의 55.8%를 떼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옳고 그르고 이 논쟁을 떠나서요. 저는 좀 얄미운 겁니다, 이게요. 예, 예전에는 우리는 직접 수수료 0%습니다라고 똥폼 다 잡고 그걸로 기업 홍보도 엄청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방식이 잘못이었어요. 바로잡을래요. 뭐 이러니까 속이 너무 뻔히 보이기는 하죠.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민이 아 뜨거 하면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네. 수수료 체계를 원래대로 돌릴 생각은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눈속임으로 사과하고 이런 물러설 줄 알았나?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참. 지사가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여전히 뭐 뜨거운 상황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경기도가 만드는 공공앱이 성공할 것이냐? 이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플랫폼 사업은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들과 음식을 파는 식당 사장님 모두가 이 플랫폼에 동시에 몰려들어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한쪽이라도 안 몰려들면 성공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한 번 판매자와 고객이 그 플랫폼에 쭉 몰려들면요. 이때부터는 엄청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객이 많으니까 네. 거기 있으면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골라 먹을 게 많으니 또 고객이 몰리고 뭐 이렇게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시장은 일단 시장 규모를 한번 키운 사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민이니까 저는 공공앱이 나오면 반드시 무조건 그 앱을 쓰겠습니다만 그 앱이 성공할 것이냐는 건 정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점주분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죠. 물론 성공한다면 참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성공 여부의 예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7일자에 희한한 기사를 하나 띄웠습니다. 제목이 이재명이 띄운 군산 배달앱 따져보니 무료가 아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네. 오늘은 이 기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네. 이재명 지사가 공공배달앱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모범 사례로 든 것이 배달의 명수라는 군산시의 무료 공공배달 앱입니다. 이 시가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사와 경기도는 군산시하고도 이미 협력 논의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감시할 것인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배달의 명수처럼 지자체가 만든 착한 무료 앱은 사실 무료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납세를 통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료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금이 드는 무료다. 군산시는 지난해 가을 공공배달앱 사업을 시작했는데 배달앱 제작, 홍보, 운영 비용이 총 3억 7,054만 원. 이걸 군산 거주 시민수로 나누면 남녀노소 불문 1인당 1,400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사에 적었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무료 앱처럼 일견 보이지만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군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걸 세금이 드는 무료라고 비꼬아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감시할 것인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중앙일보 주장은 정부는 시장을 감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공기업을 반대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들의 논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단 시장주의고 나발이고를 떠나서요. 네. 세금 3억 7,054만 원이 들였으니 무료가 아니다. 군산시민 1인당 1,400원씩 낸 유료다. 이런 주장은 진짜로 악의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앙일보 니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니네 서울 서소문에 사옥 있죠? 그 사옥 앞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니네 사장 매일 그 도로로 출퇴근을 해요. 맞죠? 그런데 그 도로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니네요? 근데 지금 니네 논리대로라면 그 도로는 무료가 아닙니다. 왜요? 나라가 지은 거거든요. 아니, 거기 내가 낸 세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소문 사옥 근처 도로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내 열쇠를 중앙일보 니들이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제가 열받잖아요. 내 세금 내놔.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중앙일보는 어쩔 겁니까? 니들 매일 전국 각지의 도로 이용해서 신문 배달하죠? 그러네. 그 배달하는 도로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니들이 배달하는 그 골목골목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왜 내 세금을 니들 신문 배달하는 도로에 이용을 합니까? 이것도 혈세 낭비죠? 내 세금 내놓으라고요? 니네 조인스닷컴이라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죠? 당연히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합니다. 그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니들이 니 돈 내고 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대부분 김대중 정부가 깐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요. 예. 그리고 저는 조인스닷컴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 평생. 거기서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근데 왜 내가 이용도 안 하는 조인스닷컴이 내 세금으로 낸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고 자빠졌냐고요. 니들은 지금 독자들한테 조인스닷컴에 와서 기사 보는 거 무료라고 주장하잖아요. 하지만 니들 논리대로라면 무료 아닙니다. 거기에 내 세금 무지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 더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서 2018년 노웅래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정부 광고를 제일 많이 받은 일간지가 1등 동아일보, 2등 조선일보, 3등이 니네 중앙일보입니다. 니네 2013년 81억 원, 2014년 67억 원, 2015년 76억 원, 2016년 81억 원, 2017년 96억 원 정부 광고 받았죠? 그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네요. 내 세금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 예. 근데 저는 중앙일보를 본 적도 없고 거기 나온 정부 광고는 더더욱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니들 논리대로라면 니들 사이트는 절대 무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군산시가 앱 만드는데 고작 3억 7,054만 원 쓴 것도 지금 혈세가 들어갔다고 지랄하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정부 광고를 매년 80억에서 90억씩 쳐받아 가는 겁니까? 그럼 조인스닷컴이야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중앙일보야말로 대표적 세금 낭비 유료 사이트인 거죠. 맞습니까? 중앙일보는 인정해요, 이걸? 그러니까 뭔 주장을 하려면 좀 알고 씨부려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혜택을 입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유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재는 그 원칙에 해당이 안 돼요. 왜 우리나라가 학교에 무상급식을 합니까? 그거 다 국민 세금인데요. 그런데 학교에 애들 안 보내는 국민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를 골지 않는 것, 이것이 한 사회의 공공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대학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앙일보 니들 논리대로라면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은 유료겠네요? 거기 국민 세금 들어가니까요. 게다가 대학 안 다니는 사람 세금을 막 낭비하고 자빠진 거잖아요. 그 두 나라는요. 뭔 개떡같은 논리입니까? 네? 왜 독일이나 프랑스가 대학을 무료로 운영하느냐? 더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위한 국가 공공의 임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는 병원비와 치료비가 사실상 무료에 가깝습니다. 지금요. 왜냐? 그것도 국민 세금 들어가는 유료라고 개겁하면 물어보세요. 중앙일보.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 혈세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들은 공공과 인프라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기껏 대가리에서 짜낸 아이디어가 군산시 공공 배달앱 개발에 3억 7천만 원 들었으니 군산 시민 1인당 1,400원 혈세 낭비다. 그러니까 무료 아니다 이거예요. 지랄도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얘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기사 앞머리에 쓴 한 문장. 이 문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감시할 것인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즉 정부가 시장의 플레이어로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저 같은 왼쪽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제일 싫어했던 게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스미스는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굳게 믿었던 사람인데 단 하나, 독점이 등장하면 시장의 기능이 박살이 난다고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점만은 반드시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좌파 경제학자의 주장이 아니고요. 니들이 아버지로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우파 경제학자라면 독점을 끔찍이 싫어해야 됩니다. 지금 저 배민의 시장 점유율 99% 문제를 제일 개거품을 물고 반대해야 되는 자들이 우파 경제학자들이라고요. 니들이 천조국이라고 물고 빠는 미국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독점에 관한 한 미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과격한 정책을 실현한 나라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에 5만 독점 기업들이 횡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금융왕 JP모건 막 온갖 왕들이 독점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셔먼법이라는 유명한 반독점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거대한 독점 기업들을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이 법 때문에 록펠러가 이끌던 기업 스탠더드 오일이 무려 30개 회사로 쪼개져 버려요. 담배 시장을 95% 이상 독점했던 아메리칸 토바고도 16개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강제로 쪼개버린 겁니다. 당시 상원이었던 셔먼이 이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명언을 남기죠. 다른 건 몰라도 니들이 상식을 가진 우파라면 독점 기업이 등장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독점을 박살내는 것만큼은 니들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찬성을 해야죠, 니들은요. 근데 우리나라 우파들은 보면 족보가 없어요. 자기들이 누구를 조상으로 모시는지를 몰라요, 얘들은요. 자기들 조상 아담 스미스와 자기들이 천족으로 모시는 미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독점을 산산조각을 내는데 얘들은 독점이건 뭐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뭘 하려면 니들 조상이 누군지 족보 공부 좀 하고 기사를 쓰세요. 족보도 모르는 새끼들하고 제가 논쟁을 하려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공공앱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장에서 이런 독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우파나 좌파 모두 공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당연한 거죠. 부디 이 사회의 경제적 논쟁이 우파건 좌파건 독점만큼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기초적인 상식만이라도 합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배달의 민족 논란과 중앙일보 보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배달앱에 대해서 이용만 했지 잘 몰랐는데 그 메커니즘도 너무 잘 알게 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경청하기 바랍니다. 네. 자, 이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